경제 동향에서 우리 사회 문제까지 분석하는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한반도 국제 정세와 사회적 현안,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는 단박 인터뷰까지. 함께하는 세상, 오늘은 좀 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프랑스와 베트남 순방을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프랑스와 베트남 순방을 결산해 보고요. 논란이 있는 지점이 있는지, 향후 이들 국가와 어떤 협력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유한 시사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자, 먼저 이번에 윤 대통령이 프랑스를 선택한 것, 방문한 것, 2030 부산 엑스포 유출연 경쟁 프레젠테이션에 참석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19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와 베트남 두 곳을 방문했습니다. 일단 현지 시간으로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172차 국제 박람회 기구 BI 총회 참석 일환으로 먼저 파리에 방문했고요. 20일 날 프랑스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 정상회담, 그리고 경쟁국 간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21일에는 우리 한국이 주최한 공식 리셉션을 통해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활동을 했습니다. 일단 경쟁 PT에서 순서는 사우디 리야드, 한국 부산, 이탈리아 로마 순으로 30분씩 영어 경쟁 PT를 진행했고, 예. 이 PT에는 각국 최고위급 인사뿐만 아니라 일국 1표 행사니까 세계적으로 알만한 배우나 가수 등 유명 인사들이 총 동원됐어요. 일단 우리 두 번째 주자인 우리 한국 PT는 마지막 연설에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범국민적인 유치 열망, 하계 및 동계올림픽, 월드컵 등 대형 이벤트를 치른 경험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완벽한 엑스포를 만들겠다, 자신감을 피력했고요. 이후에 강남 스타일의 싸이라든지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걸그룹 에스파의 카리나 등등, 그러니까 한류를 굉장히 부각을 시킨 거죠. 예. 예. 많은 이제 사람들도 여기에 같이 힘을 같이 모았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오게티라고 할까요? 이번 경쟁 PT에서 윤 대통령의 지각 논란이 있었죠? 이게 좀 미묘한 것이요. 예. 제가 이제 그 생중계되는 그 동영상을 전체를 다 봤습니다. 네, 전체를 다 봤고, 근데 제 불어에 리스닝이 안 돼가지고 되는 분한테 이 사회자 진행 상황과 그 상황을 좀 여쭤봤어요. 네. 우선 이제 그 사우디 발표를 마치고 사회자가 시간을 잘 맞춰줘서 고맙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네. 사우디 발표 제한 시간 30분 다 잘 그렇죠. 네, 통상 다 끝난 인사치레로 것 같아요. 그런 또 멘트 하지 않습니까? 통상. 예. 그리고 나서 이야기는 다음 발표, 그러니까 한국 발표 전에 테크니컬 어드저스트먼트, 그러니까 기술적 조정이 몇 분 필요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갑자기 한국 소개 동영상이 상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자 오른편에 앉아있던 사람이 손으로 X 표시하면서 중지 신호 보내고,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행이 이제 입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 소개 동영상이 꺼졌어요. 그리고 우리 일행이 착석하고 나서야 다시 동영상이 상영되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주최 측에서 우리 일행이 입장하기 전에 먼저 동영상을 상영하는 바람에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그걸 또 대통령실에서 굳이 선동 세력이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이런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고 여기 또 발끈하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에 문제는 수행단 취재차 따라갔던 기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제 차질이 생긴 거에 대해서 나중에 대통령실에서 선동 세력이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야 기자들이 대통령실 해명을 중심으로 기사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상황이. 그러니까요. 지난번 방미 때 바이든 날리면 이 후과가 아직도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자들이 이러려면 왜 따라갑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일이 생기면 미리미리 해가지고 상황이 이렇다라고 오해 사지 명확하게 않도록 이야기를 해줬어야죠. 해야죠. 예. 그럼요. 그게 기자의 본분인데. 예. 결론적으로 우리 측의 실수라기보다는 진행자 측의 실수였다. 이게 단순한 해프닝으로
뉴스로 끝날 수 있었는데 뭐 예. 유튜브 등을 통해서 또 가짜 뉴스로 이렇게 정확하게 진실이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그러니까 대목은요. 이 주최 측의 실수도 있지만 예, 이런 상황이 있으면 미리미리 혹시 오해 있지 않도록 이게 풀어줬어야 그렇죠. 되는데 예. 그게 기자들이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군요. 자, 아무튼 이 엄청난 큰 행사에도 불구하고 또 잘잘한 실수도 생기고 있는데, 자, 이와는 별개로 윤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가졌지 않습니까? 예, 그 경제 PT 전에 이제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 정상은 탄소 중립 실현에 원자력 발전이 가지는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안전한 원전 운영과 원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중소형 위성 개발을 포함해서 양국과 우주 산업 관련된 협력 또는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우리 한반도 정세, 대북 정책 이를 설명하면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프랑스가 이제 상임 이사국이니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 뭐 이렇게 당부했고요. 또 마크롱 대통령은 원전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히면서 양국 간 공조 강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프랑스의 지지를 당부하고 마크롱 대통령 방안을 초청하기도 했죠. 예. 자, 다시 경쟁 PT로 돌아가세요. 이번 2030 엑스포의 전망을 좀 해보면요. 객관적으로 어디가 유리할까 궁금한데 일단 긍정적인 전망부터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상대 도시들의 경쟁력이 좀 낮습니다. 이미 이 러시아 모스크바, 우크라이나 오데사는 전쟁 중인 상태라서 아직 초기부터 탈락했고요. 이탈리아가 2015년에 밀라노 엑스포를 개최한 적이 있거든요. 네. 2030년 개최한 다음 15년 만에 또 개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엑스포보다 4년 먼저 올림픽을 열립니다. 여기에 더 홍보에 힘을 쏟지 않을까. 그리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이탈리아의 멜로니 총리의 극우라서 유럽 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입장이에요. 한국한테 호재죠. 또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는 여기가 신정국가다 보니까 와하비즘이라는 여성들에 대해서 이 관람객에 대한 자유를 얼마 줄 수 있는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리야드는 이 주변에 여러 나라 반국, 예를 들어 예멘 후티 반군이라든지 자주 공격당하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네. 부산이 투표에서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굉장히 단합해서 이제 활발한 유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한국이 가지고 있는 한류라는 경쟁력 그리고 뭐 삼성이나 현대차 등 글로벌 기업들이 이 한류를 바탕으로 국외 인지도가 있다는 거. 이거 이정재와 BTS가 홍보대사로 위축됐다라는 건 굉장히 큰 자산이거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난 4월 4일 날 실사단이 우리나라 왔다 갔었거든요. 이때 굉장히 긍정적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쟁 PT에서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니면은 이제 이탈리아 로마에 비해서 우리 PT가 내용이나 형식면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언론에 의해서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한국의 양강 구도가 굳어진 분위기다. 사우디를 지지를 표명한 여러 국가들 우리나라와 관계를 중시하는 나라들이 고민에 빠졌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자, 이렇게 들어보면 부산이 당장이라도 2030 좀 엑스포를 유치할 것 같은 그런 태세인데, 자, 이번에 조금 부정적인 전망이랄까요? 한번 냉철하게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륙 안배 문제입니다. 예. 25년에 원래 등록 엑스포 후보였던 프랑스 파리가 유치기획을 철회했어요. 그래서 일본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가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5년 후에 또 대한민국 부산에서 또 열리는 거거든요. 이러면 대륙별로 안배가 안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뭐 이 전대회가 중동 두바이에서 열린 걸 감안하면 꼭 대륙 안배 원칙이 통한다 뭐 이렇게 보긴 또 애매하기도 그렇군요. 하고요. 예. 두 번째는 공항 문제예요. 일단은 부산은 후보지들 중에 유일하게 타 대륙행 국제선이 없습니다. 싱가포르 창의 공항이 최장거리 취항지인데 이건 29년 말에 가덕도 신공항이 이제 개항되면은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사우디아라비아 오일먼입니다. 돈 많은 나라가 엄청나게 돈을 뿌리고 있거든요. 예.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리스크가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중국의 노골적인 사우디 지지 요구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그 외교가 일각에서는 중국이 2035년 엑스폴 유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렇게 대륙안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부산이 아니라 사우디 지지하고 그 다음 이제 중국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 중국의 압력이 굉장하다라고 얘기하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게 이 현실화 될런지 모르겠는데 이 국제 박람 기구에 그동안 분담금을 밀렸던 북한이 전부 냈대요. 그리고 투표권 행사 움직임을 보여서 북한의 회방이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예. 근데 북한이 회방을 해봤자 지금 워낙 국력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 별 변수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5가지 정도로 좀 짚어주셨는데 결코 녹록지 않은 이런 상황이다라는 느낌인데 자 이렇게 엑스포 개최에 전 세계가 뛰어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근본적인 까닭, 원인 어디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 엑스포라는 것이 굉장히 오래된 대회입니다. 뭐 이게 유럽에서부터 시작은 됐지만 갑자기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각 나라의 기술적 발전 한 대 놓고 비교할 자리가 필요했고 그래서 1756년에 영국 산업 박람회가 열렸고요. 1798년에는 프랑스 정부가 최초로 제1회 산업 박람회라고 국제적으로 이렇게 열었죠. 지금은 1928년에 설립된 국제 박람회 기구라는 국제 기구에도 관할하는데 사실 이 BI 그러니까 이 세계 박람회라는 것은 월드컵과 올림픽과 함께 정말 지구촌 3대 축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월드컵, 올림픽, 체육이라고 한다면 엑스포는 주로 미술적 특성이 많은데 의외로 올림픽과 월드컵은 초라하게 시작했는데 이 박람회는 엑스포는 초창기부터 굉장히 화려하게 시작했거든요. 예. 원래 올림픽이 엑스포에서 스포츠 분야에서 분리 나가는 겁니다. 이게 자국이 얼마나 발전되었고 선진화됐는지 외국에 이렇게 과시하는 용으로 그래서 세계 교류의 장이 펼쳐졌기 때문에 각국의 원수들이 직접 나서서 엑스포 개최를 도모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 정치 선전의 도구로 굉장히 많이 악용되기도 했어요. 190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파리 엑스포가 있었거든요. 그때 전 세계 인구가 20억 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파리 엑스포 때 무려 2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때 뭐 교통도 그렇게 지금처럼 편치 않았을 텐데 예. 2천만 명이 모였다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군요. 이후에 이제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달리 이 엑스포 같은 경우는 개최 장소를 나중에 마이스 산업, 뭐 대규모 회의장, 전시장 이런 걸로 연속할 수 있는 산업, 마이스 산업과 육성할 수 있어서 연속성의 이벤트라고 이점이 있기 때문에 네. 많은 국가들이 이 박람회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알아볼까요? 윤 대통령이 베트남을 이제 찾아서 보반텅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성 주석과 윤 대통령이 서로 만나서 핵심적인 거는 4차 산업혁명의 쌀로 불리는 히토류와 관련돼서 핵심 경로 공급망 센터를 설립하기로 약속한 겁니다. 원래 히토류는 전자부품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이게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것인데 이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에서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경제 교류가 더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미 작년에 수교 30주년을 맞아서 이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협력수를 격상했기 때문에 네. 예,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베트남에 우리 기업들도 꽤 많이 진출해 있지 않습니까? 끝으로 간단하게 좀 엄청나게 정리해 많이 주시죠. 나갔죠. 지금 9천여 개 기업이 진출해서 70만 명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라고 하고 한류가 워낙 인기다 보니까 베트남 사람들은 하여튼 한류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해요. 그런 힘이 한국과 베트남 사이 양국의 관계를 더 좋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